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자소송 사업 예산안 중에서 판결서 등에 대한 지능형 비식별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19년 예산에 16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은 순감해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해에 내놓은 시스템 구축 계획을 4단계까지 내놓은 것을 보면 그 사업이 2021년에 완성되는 것으로서 원래 2020년 예산으로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 계획을 폐기하신 겁니까? 네, 폐기한 건 아니고요. 예. 차세대 전자 사업, 지능형 전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에 포함시켜서 완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계획을 바꾼 것입니까? 네, 조금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사실은 이 그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나친 비실명 처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 16억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액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불과 5억 5천만 원의 예산만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처음부터 좀 잘못된 건가요? 네, 지나친 비실명화가 예. 판결문 공개 취지를 좀 저해한다라는 그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 지나친 비실명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그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국민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을 들고 있습니다. 네. 판결문을 공개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판결문 공개 현재의 법원 전산 시스템 상으로는 예. 그 판결문 공개가 좀 과부하 용량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세대 전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은 판결문 공개도 보다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랑도 벌써 계획이 달라졌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보면 언론에서는 법원 내부의 공론화나 의견 취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2일 뉴스 보도를 보면 법원 내부에서는 이 사업성이 있다는 이번 결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한 것과 예타성에 통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예타성의 경제성은 스마트 법원의 사업의 온라인 재판을 판사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내부 공론화도 없이 사업성이 평가된 것은 말도 안 된다. 판사들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른 판사 역시 입찰 비리로 문제된 기존 전자법정 도입 역시 여전히 불안정하고 효용성이 낮은데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드는 스마트 법원 사업으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판사들한테 의견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정처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판사님들 전부에 대해서 이 차세대 전자 사업에 대한 의견 조회가 없었던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네. 다만 요 차세대 전자 사업에 관해서는 2015년부터 사업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한 100여 분의 판사님들이 그동안 관여를 하셨고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견 수령과 관련해서는 법관 대표회의에서 한 50여 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차세대 전자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기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게 아니고 영상 재판을 실시하는 거에 관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 지금 당장 영상 재판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시기와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돼서요.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지적이 있고 도입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핵심은 모바일 전자소송과 온라인 재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민사소송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벌이기 전에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절차에 맞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예. 지금 그 영상 재판은 차세대 전자사업 세부 사업 14개 중에 하나고요. 사업 비중으로는 2%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의 근거는 이미 지금 영상 재판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법령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즉,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상재판 특례법이 있고요. 그 예. 시군법원 사건에 관해서.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하는 겁니까? 신문. 일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을 당사자까지 예. 확대하는 거는 시기와 범위를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고, 그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 추진과 법령 보완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이 먼저 돼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말씀을 전혀 없는 드릴게요. 건 아니고요. 예. 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대국민 사법정보 시스템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서 예산심사 당시에 전 국민 누구나 선고법원에 관계없이 판결서를 쉽게 검색하고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임의의 검색이 가능한 통합 검색 열람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대국민 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대국민 사법정보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지금 말씀드린 거 네. 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국민 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지금 현재도 이제 그때 필요한 거에 따라서 예. 사법 정보 공개나 이런 향상 부분을 위해서 기왕에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차세대 전자 사업에서는 종합적으로 사법 정보 공개 포탈 또 종합적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 신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 전자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전부 판사분 공개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 어떤 사업이 좀 더 직접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아무래도 차세대 전자 사업이 되면은 그 개선된 기술이 접목이 되고 해서 판결문 공개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소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맞는지. 네.